자, 수색력 이어서 마스터. 마스터. 시간 죽이기로 괜찮지. 맞아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썩은 머리 이번에 싹 다 잘라낸다. 화려한 언변, 사람을 현혹하는 재능, 정관계를 넘어드는 인맥으로 수만 명 회원들에게 사기를 치며 승승장구해온 원네트워크 진 회장 이병헌입니다. 이병헌. 반년간 그를 추적해온 진흥범죄수사팀장 김재명, 강동원이고요. 강동원은 진 회장의 최측근인 박장군, 김우빈을 압박한다. 원네트워크의 전산실 위치와 진 회장의 로비 장부를 넘기라는 것. 튀어난 프로그래밍 실력과 명숙한 두뇌로 원네트워크를 키워온 브레인 박장군은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을 감지하자 빠르게 머리를 굴리기 시작한다. 진 회장은 물론 그의 뒤에 숨은 권력까지 모조리 잡기 위해 포위망을 좁혀가는 재명, 오히려 이 기회를 틈타 돈도 챙기고 경찰의 압박에서도 벗어날 계획을 세운 장군. 하지만 진 회장은 간부 중에 배신자가 있음을 눈치채고 새로운 플랜을 가동하는데 진흥범죄수사대 희대사기범 그리고 브레인 서로 속고 속이는 추격이 시작된다. 감독이 조희석이란 사람인데, 조희석은 감시자들 이거 그거 아닌가? 아, 이거 아니구나. 내가 아는 그거 아니네. 난 장기매매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저거 유명했던 것 같은데. 작품이 많은 분은 아니네. 강동원이 경찰, 뭐 좀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합니다. 강동원이 검찰, 경찰, 그 다음에 나머지가 다 사기꾼들,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음, 이병헌이 나쁜 놈, 그리고 이제 중간에 어정쩡한 놈들이 몇이 있고요. 어정쩡하다기보다는 사실 이제 나쁜데 그 영화에서 미화시켜 놓은 그런 게 있죠. 영화는 재밌어요. 재미있습니다. 정현 씨 말대로 이제 시간 때우기 되게 좋아요. 뭐 4조 원대를 챙기려는 그런 영화다. 이게 개봉했던 게 2016년입니다. 2016년 12월 21일이고 뭐 정관계 인사들, 정계 인사들을 아우르는 뭐 로비 그런 걸 소재로 해서 만들어 했던 영화인데 뭐 사람들 이목을 좀 끌어보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병헌이 강동원은 사실 별로 난 잘 모르겠어요. 강동원은 뭐 원래 잘생겼으니까. 근데 영 영화에서 제일 존재감이 큰 사람이 이병헌이에요. 이병헌이 존재감이 제일 커요. 뭘 악역이니까 존재감이 커야지. 제일 나쁜 놈이니까 악역이니까 그래야 되는데, 사실 다 보고 난 이후에는 이병헌밖에 생각이 안 나. 그런 영화야. 그냥 이병헌 본인이 이제 워낙 그 그거라서 그런지, 큰 거물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병헌 외에 다른 사람들이 뭔가 존재감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냥 영화에서 비중 배분이 뭔가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병헌이 제일 존재감이 크고 그렇습니다. 이병헌이 하는 말들이 막 솔깃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병헌 자체의 존재감이 엄청나게 큽니다. 보시면 알 겁니다. 보시면 상업 영화고요. 결국 강동원이 이제 이병헌을 때려잡는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 간단합니다. 근데 이병헌을 때려잡으려 그러는데 이병헌의 이제 내부에 간부 중에 한 명을 포섭해서 그 간부는 이제 집행유예 풀어주기로 하고, 풀어주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협조해라 뭐 그런 식으로 꼬드겨서 한다는 건데, 사실 요런 영화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요런 상업 영화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내용 자체는 뭐 단순하고요. 구조는 단순하고, 그리고 되게 머리 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머리 쓰는 건 없고, 그리고 줄거리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아니면 원인과 결과 이런 개연성보다는 이제 줄거리가 진행되면서 나오는 이제 액션이나 아니면은
장면들의 즐거움이 사실 중요한 영화이기 때문에. 아 맞아요, 그 마스터는 재밌었어요. 이병헌이 존재감이 커서 그렇다니까. 만약에 이병헌 말고 다른 사람이 만약에 주인공이었으면 이렇게 크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이병헌 말고 이경영 같은 사람이 주인공이었으면 아마 완전히 다른 영화가 됐을 거예요. 이병헌밖에 내가 생각이 안 난다는 거는 이제 명색이 강동원이 경찰 쪽에서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셈인데, 근데 강동원이 제대로 뭔가 존재감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병헌 왜 이제 그 정현 씨도 그 배트맨 같은 거 좋아하니까, 예를 들면 배트맨하고 조커가 적당히 이제 지분을 나눠 가져야지 이게 계속 우려먹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재미가 생기고, 그 다음 서로 네 편 내 편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강동원은 없어 이 영화에. 그냥 이병헌밖에 없습니다. 시간 때우기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영화예요. 처음 두 번, 세 번 보기까지는 모르겠고요. 두 번, 세 번은 모르겠고, 상업 영화고 어차피 한 번 볼 때는, 처음 볼 때는 집중만 딱 해서 보시면 집중할 만한 영화기도 하고요. 집중을 딱 해서 보시기만 하면은 아주 재밌게 143분을 여러분 인생에서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재밌게 볼 수 있어요. 배경이 조이팔이었나? 조이팔이 그 정도였어요? 아, 난 조이팔 잘 몰라요. 사기꾼, 뭐 큰 사기꾼이란 건 아는데 정확히 자세히는 잘 몰라. 그게 아무튼 그래요. 저는 사실 이제 그 요런 마스터 같은 부류의 영화보다는 어 수색역 같은 그게 사실 저한테 잘 재밌긴 한데 근데 마스터도 괜찮았습니다. 마스터가 아무튼 마스터는 어 일단 이제 국가라는 건 여기 정의를 얘기하죠. 정의, 그 다음에 사기치는 놈, 그 다음에 그 사기를 쳐왔는데 국가에, 그러니까 자기 조직을 배신하고 이제 국가에 붙으려는 놈, 이렇게 이제 세 놈이 나오는데, 요거 말고 정치 문제 자체에 집중한 영화도 있었어요. 마스터하고 비슷한데 전체적인 틀은 뭔가 비슷해 보이는데 정치 자체에 집중한 영화가 있었는데, 더킹이 그랬어요. 더킹, 조인성 나오는 거. 더킹도 사실 최근에 봤었었는데 그것도 다시 보기 한번 해야 되는데, 리뷰 한번 해야 되는데, 더킹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희 씨가 그 더킹은 어 조인성하고 그 다음에 저 누굽니까?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누구더라? 잠깐만 찾아보자. 조인성하고, 아 맞아요, 정우성이 나오지. 정우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실 뭐 조인성하고 정우성이 주인공이죠, 더킹은. 근데 여기서는 그 조인성하고 정우성 중에서 정우성밖에 이제 영화에 보이지 않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나름대로 조인성이 존재감이 크고요. 그리고 정우성이 이제 이병헌 역할인 셈인데, 일종의. 근데 이제 정우성의 배경은 영화 전체에 잘 뒤에 깔려 있는, 배경으로서 잘 깔려 있는, 앞에 막 나서지 않아도 어쨌건 그 광채가 잘 보이는 그런 역할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병헌의 경우에는 정우성처럼 가만히 있어도, 더킹의 정우성처럼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되게 그, 뭐예요, 어 사람들은 존재감이 막, 그 배경이 막 깔려 있는 그런 그 사람 정도의 그런 존재감이 있을 텐데, 이병헌은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더 나갔기 때문에 마스터는 이제 이병헌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제가 하는 거고. 맞아요. 그 더킹은 검사 새끼들이 쓰레기인 거. 그런데 그건 사실이잖아. 아무튼 이제 더킹은 그 정치 그 자체에 좀 더 집중한 영화이자 좀 더 이제 풍자적이고 좀 더 해학적인 영화고요. 마스터는 말 그대로 상업 영화입니다. 그래서 사실 영화 둘 중에 어느 게 더 나으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전 더킹이 더 낫다고 얘기할 텐데,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시간 죽이기에 마스터가 모자란 영화가 아닙니다.
마스터의 평가는 뭐 본 사람들은 당연히 재밌어 하고요. 그럭저럭 재밌어 하고요. 평론가들은 5점, 6점, 7점 이렇게 이제 쭉 줬어요. 사실 이제 5점, 6점 사이, 6점인가? 아무튼 그 내외쯤 되는데 어 평론가들 입장에선 사실 상업 영화 자체가 그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상업 영화 자체를 이제 되게 상업 영화 자체의 가치를 되게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지금 보면은 이주현이라는 사람이 이주현이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이병헌의 1대 100 이렇게 해서 6점 좋아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영화에 이병헌밖에 안 보인다 그랬잖아. 저 정도 평가면 이제 납득할 만하죠. 아무튼 상업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는 재미는 있는데 이게 막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던지는 것도 아니고 영화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번 보기엔 좋은데 두세 번 보기는 좀 힘든 영화입니다. 사실 뻔하거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 강동원이 이병헌한테 이기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뻔한 그런 의미에서 뻔한 결말이기도 하고 마지막 장면 같은 게 뭔가 사람들한테 이제 좀 어필하려고 넣어놓은 것 같은데 국회로 이제 막 가가지고 장부에 있는 사람들을 체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근데 그게 좀 이제 현실성 없는 얘기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평론가들은 점수를 싸게 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이 준 사람들은 7점까지 주기도 했는데 저는 6점 정도, 6.23 정도 주면은 좋은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업 영화예요, 상업 영화. 상업 영화이기 때문에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되고. 여기서 마스터를 보고 조금 더 기대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아까 제가 얘기한 이제 더킹 같은 걸 보시면 됩니다. 더킹은 마스터하고 개봉 시기가 비슷한데 마스터, 더킹. 마스터가 2016년 12월 21일 개봉이고요. 더킹이 2017년 1월 18일 개봉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차이가 얼마 안 남아요. 얼마 안 나요. 한 달 정도 차이 나거든요. 한 달 정도 차이 나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맞붙은 건 아니지. 근데 아마 뭐 정치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둘 다 재밌게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네요. 내부자들? 내부자들이 무슨 영화였지? 아, 이거구나. 맞아, 이것도 봤었었는데. 근데 이거 영화 다시 보기 했나요? 안 했나? 백윤식 나오는 거잖아. 여기도 이병헌 나오고. 내부자들도 상업 영화죠. 내부자들은 상업 영화긴 한데 마스터보다는 좀 더 무게가 있긴 하지. 무게가 확실히 있긴 하죠. 응. 이것도 언젠가 해봐야겠네. 벌써 본 지가 꽤 됐네. 사실 실제로 기사평론가 평점이 보면은 더킹하고 내부자들이 높고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마스터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더킹하고 그 내부자들은 비슷비슷해요. 6.78 정도고요. 평균에서. 마스터는 5.77인데 적절하구나 싶습니다. 이 정도는 뭐. 음. 예를 들면 이제 나원정이란 기자는 현실 시국보다 덜 드라마틱한 이라고 제목을 적어서 리뷰를 짧게 적었는데 뭐 아무튼 뭐 여러가지 평가 가능하겠죠. 여러분도 보시면 아마 느낄 겁니다. 한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재밌을 겁니다. 더킹하고 뭐 그다음 내부자들 이런 건 나중에 한번 하죠. 나중에 다시 보고 하든지 하지 뭐. 저까지. 자, 이따가 11시까지 좀 쉬려고 그러고요. 11시부터 그 철학 산책이 있습니다. 철학 산책에 한비자 있으니까 한비자 읽으니까 그때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따가 11시에 뵙겠습니다. 오늘 5분 무상 경제는 없습니다. 5분 무상 경제는 내일 합니다.